자, 오늘은 대학 설명회에서 소개한 자소서 작성 요령과 그 다음에 자소서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올해 가장 큰 입시의 특징은 블라인드 평가라고 했죠. 블라인드 평가가 되니까 학교가 어딘지 모릅니다. 학교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는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이 대학에 제공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과 이 학생이 어떻게 이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지를 갖다 알 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기소개서일 것입니다. 모 특목고에 와서 대학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문형 강좌, 그러니까 심화 수준의 주문형 강좌를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올해 학생부 종합설명에서의 핵심은 바로 심화된 과목을 갖다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없죠. 심화된 강좌, 주문형 강좌가 없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갖다 나타내야 되는데 일반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가 기재가 잘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걸 갖다 받아주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갖다 적어주는 학교가 좀 약간 좀 적은 편이죠. 이랬었을 때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이런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학습했던 과정들의 요소들을 갖고 자기소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소서의 우수 사례는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설명한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Y입니다. Y. 왜 Y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이다. 이 독서를 왜 읽고 동아리 활동을 왜 하고 보고서를 왜 썼는지, 왜라는 질문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작년도 학교 설명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려대가 말하는 자기소개 작성 요령,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번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1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본인만의 학습 방법,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루어냈던 뜻깊은 경험 등 학업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 상승되었다거나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등의 실적을 나열하기보다는 그러한 학습 경험이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이랬죠? 또 나와 있는 이제 2번을 보면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본인이 가장 정성과 노력을 들여 수행했던 활동 또는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을 찾아보세요. 이때의 경험은 반드시 성공과 성취를 이뤄낸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소서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원한 전공을 왜 선택하였는지,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 해당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앞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해당 전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진로 희망이 변경되어 본인의 활동 경험과 지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풀릴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들을 갖다 이제 고대는 설명을 하고 있죠. 요번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작년 학교 설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면 뭐라고 했죠? 주어진 환경,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본인의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세요. 인터넷 활용. 그리고 두 번째, 독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심화하고 간접 경험의 폭을 넓혀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자기소개서의 개인적 경험의 동기, 과정, 결과, 성장한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해주세요. 핵심이 뭐죠? 이 인터넷 활용이라는 얘기는 바로 무크 강의라든지 테드라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하는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핵심, 연결고리를 갖다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진로 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전공적 합성의 관점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자소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이 학교 설명회 때 설명했던 예시들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교 설명회에서 얘기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 있던 동물의 질병에 관련된 논문과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동물 호스피스 개념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문제, 홍보 부족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 연구를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동물 호스피스를 연구하며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죠?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야 했죠. 나는 뭘 했냐면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에 수업 개설 건의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스스로 내가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으면서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으면 이게 서울대학교 학교 설명에서 얘기했던 건데 방금 전에 보였던 한국 외대에서도 뭘 하라고 했죠? 인터넷을 활용해서 네가 공부한 과정,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종합전을 바라보는 인재상이나 이런 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인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이고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고대를 보면 동일한 현상을 두고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학파마다 다른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해보기도 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경제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환율의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의 변동이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효과들이 너무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장차 저의 진로 희망은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를 갖다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죠? 대학의 전공 과목이죠. 그러니까 국제경제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학생부에 뭐가 있을까요? 국제경제학과는 환율의 경제학과 같은 도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분쟁과 같은 탐구 이런 부분들을 했겠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겠죠. 결국은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예시를 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다음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학교 설명했던 겁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학교 설명회 때 있었던 그 사진을 찍었던 걸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정보과학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학년 때 직접 응용 수학 동아리를 창설하였습니다. 주변에 정보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 C 언어와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이산수학과 순서도 자료구조의 자료를 구해 각자 발표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매주 컨벡서얼과 그 다음 3분 탐색 다이엑스트라 등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정해 탐구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 안에서 코드포스 문제풀이의 시공간 복잡도를 줄여 높은 랭킹을 얻는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특히 컨벡서얼과 3분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벡터의 외적, 극점을 탐색하는 방법을 보며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정보과학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서 오류가 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보다 실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며 실패를 통한 발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일주일 이상을 고민하는 것이 익숙해져 한 개를 배우더라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 계산해서 조합과 순열을 갖다 활용하는 과정은 더욱 수학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후배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사이트, 알고리즘과 문제 소스를 모아 문집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했을 때 단순히 생각이 지나지 않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깊게 느꼈습니다. 정보과학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대. 내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직접 내가 그 응용수학 동아리를 창설했죠. 서울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고대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과정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자,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이산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뀌겠죠. 이렇게 심화된 과목을 갖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내죠. 아까도 보시면은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서강대학교도 뭐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 즉 대학 과정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이 자기소개서 잘 설명되어 있는 예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교 설명회 때 어떤 자기소개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진 찍은 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소재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대 학교 설명회 때 있었던 이제 PT입니다. 수학은 무의미한 기호와 기계적인 연산의 집합제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문을 가지고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읽게 되었고 유방암 건진의 정확성은 조건부 확률로 도박장의 슬롯머신과 룰렛의 원리를 독립시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실과 문제집에 갇혀있던 수학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수학이 지식을 축적시키는 학문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수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경영수학의 바탕이 되는 통계학과 미적분학을 더 심도 있게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학 몰입학교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심한 문제를 풀고 친구들과 풀이 과정에 대해 토론하며 1박 2일간 문제 접근법에 대한 창의력을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복잡한 조건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등등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냐면 어떤 필요성을 느껴 하나의 소재를 갖다 경영수학을 갖다 심화 있게 공부하고 탐구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 있죠. 또 하나 성균관대 자기소개 사례에서 자, 독서활동을 통해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관련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없음에 아쉬웠던 저는 꾸준한 독서활동으로 경영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책을 통해 진실성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업이라면 기업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윤리적 마케팅에 대한 제 생각을 윤리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일동아리 세오에서 기업조사 발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독서활동을 통해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표한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란 책자에 보면 평가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학생이 지원 전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권이라도 제대로 된 책을 읽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읽다 보면은 단계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꼬리물기 독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꼬리물기 독서를 갖다 학생부에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꼬리물기 독서를 갖다 기재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꼬리물기 독서의 단계별 독서를 갖다 독서 활동에 넣어 놓으시고 자기소개서에서 꼬리물기 독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성균관대 자기소개서는 관심 분야 연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을 나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례한다고 생각해 복엽기가 퇴보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단엽기와 복엽기를 비교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지만 두 모형을 비교한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영재학급에서 날개수에 따른 비행거리 관측을 주제로 탐구했습니다. 모형 단엽기와 복엽기를 제작하고 10초간 비행거리를 30회 측정하였습니다. 비행 동력을 전기 모터로 발생시켜 비행했지만 착륙을 고려하지 못해 전기 모터가 부서졌습니다. 최종 산출물 제출을 하루 남긴 채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실험 목적을 상기했습니다. 실험 목적은 날개수에 따른 비행거리 비교였고 다른 동력을 이용해도 결과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뭐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거 갖다 충분히 자기소개 쓰라고 했죠.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죠. 서울대학교도 교사 연수 자료에 보면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서울대도 사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에 또 말씀드렸는데 성균관대 자기소개에서도 뭐라고 나왔죠? 실패를 겪어서 실패와 좌절을 겪은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의미 있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앙대 자기소개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분석은 다빈치형 경영학부 합격 사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입니다. 탐구대회 보고서 작성 과정, 효과적인 마케팅은 정확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도 도전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탐구 활동을 통해 제주도 전통과학의 문화상품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3주 전부터 기본회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경험이었지만 마케팅 수행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서와 본인에게 미친 영향. 학교 홍보라는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 체육부 프로그램과 연계, 페이스북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마케팅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터라는 꿈을 가지고 사회문화 교과 수행평가를 통해 마케팅에 필요한 사회조사 방법론, 소비자 심리 등을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교 홍보는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스포츠 마케팅과 사회체육학에 대해서 배웠고 사회문화 선생님으로부터는 질문지 작성과 분석을 배우면서 여러 학문 간의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죠? 사회조사 방법론, 소비자 심리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관점에서 되게 심화된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학문 간의 통합적 사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편 설명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대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죠?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수한 자기소개 사례를 갖다 중앙대학교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나 뭐 성균관대나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뭐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사고력이 있고 영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실패가 좌절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갖다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잘 기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학생부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있는 요소들을 갖다 잘 연결을 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스스로 찾아서 나타내고 이 중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어 극복한 과정도 나타내고 그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력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영어적인 능력도 나타내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리스트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경쟁력 있는 그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좀 축소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면접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패스페일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어쩌면 서류평가가 1배수 안에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패스페일 방식에서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와 그 다음에 학생부를 갖다 설명하는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대학들이 바라보는 평가 관점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그리고 우수한 자소서가 돼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